네, 2021년 7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시작됐네요. 올림픽이 시작되면서 정치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네, 도쿄올림픽에 대해서 비난하는, 우려하는, 시기하는 그런 보도들이 많았지만 막상 벌어지고 나면 그게 흡인력이 강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한번 지금까지 벌어졌던 대한민국 정치를 정리하면서 보수의 현재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에게 보수 세력이 요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윤석열에게 바라는 것, 외교 안보 문제로 좌파와 차별화하라. 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요, 공직자 선거법에 따라 돈을 내놔야 됩니다. 3억 원의 기탁금을 내놔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돈은 이 후보자가 당선이 되거나 당선되지 않고 유세 도중에 사망을 하면 돌려받습니다. 낙선을 하더라도 전체 유효 득표의 15% 이상 득표를 하면 돌려받습니다. 당선이 되거나 선거하기 전에 돌아가시거나 전체 득표율의 15% 이상 얻으면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15% 이하면은 못 받습니다. 단 15% 이하 10% 이상이면 절반인 1억 5천만 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10% 이하면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상당한 돈을 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조직원을 만들려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발적으로 운동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뭔 줘야 될 거고, 그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사무실 비용, 그들이 움직일 수 있는 자동차 비용을 내놔야 될 겁니다. 그 돈은 굉장히 많이 들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기존 정당에 들어가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와서 대통령이 된다는 건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 미국의 갑부라고 하는 트럼프도 처음에는 무소속 후보로 나왔지만 대통령이 될 때는 공화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매주 해오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이 표를 보시면서 보시죠. 윤석열 씨가 매주 단위로 하고 있는데 38, 32, 31, 29, 30, 그래서 대략 30에서 38%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6월 셋째 주에 비하면 7월 셋째 주 한 달 사이에 좀 내려간 게 보입니다. 38에서 30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죠. 그러나 여전히 1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계속 1등입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KSOI 여론조사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씨는 2등을 고수하고 있는데 25, 28, 30, 26, 25. 25에서 30을 왔다 갔다 합니다. 약간의 소강 상태로 보입니다. 3등이 이낙연 씨입니다. 12, 11, 12, 18, 19. 12에서 19를 보이고 있는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이재명 차이가 5%포인트, 이재명과 이낙연의 차이가 한 6%포인트니까 이낙연 씨가 굉장히 올라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최재형 씨, 중간에 이제 국힘당에 들어와서 유력 대권 후보가 돼서 여론조사가 됐는데 3.2, 2.5, 5.6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3에서 6% 왔다 갔다 하고요. 추미애 5위, 현재는 5위입니다. 뭐 2.7, 4.7, 3.9, 4.2, 3.4, 3 내지 4에서 왔다 갔다. 뭐 소강 상태고. 6등이 홍준표 4.0, 6.4, 3.9, 4.1, 3.3, 3 내지 6 소강 상태입니다. 자, 그럼 이 표를 딱 보게 되면 두 자리 숫자는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이고 그 다음에 최재형, 추미애, 홍준표는 단자리 숫자로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위 후보는 한 번도 안 바뀌었고 4위 이하의 후보는 너무 지지율이 져서 거기서 엎치락뒤치락 하는 건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최재형 등장이 큰 변수였는데 영향을 많이 못 끼치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 윤석열 씨가 계속 1등을 달립니다. 조금 빠지긴 했지만 지난 한 달을 돌아보게 되면 줄리 파문이 있었죠. 줄리가 윤석열 씨 부인이었다. 그 다음에 장모가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 영향받아서 하락은 했는데
30%대에서 버티는 거가 보입니다. 이걸 앵커링 효과라 그러죠. 배가 이렇게 닻을 딱 던져놓고 앵커링 하고 있으면은 물살이 막 와도 떠밀려 가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좀 흘러가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딱 멈추죠. 네. 고정 지지층이 생기는 거죠. 이재명 씨는 소강 상태이긴 한데 지금 이재명 씨의 추적이 계속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이낙연 씨의 추격입니다. 이낙연 씨가 단자리 숫자에 그렇고 그런 후보로 있을 줄 알았는데 두 자리로 올라와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잘하면 이재명을 추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재형 씨는 늦게 참여하긴 했지만 미약하다. 홍준표, 추미애와 더불어 도토리 삼형제다.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하는 걸 지금 지금 쭉 정치하는 걸 보니까 윤석열 씨가 아직은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예요. 근데 그럭저럭 처음에 막 도리도리 이렇게 해서 정신없는 모습을 보이더니만 차츰차츰 안정감을 찾고 있고 뭐 120시간을 얘기하긴 했지만은 나름대로 어떤 정치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최대한 미루거나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중에 당대당 형식으로 뭐 이렇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단계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할 거라고 봅니다. 왜?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국민의힘 당원만 가지고 후보를 정하는 투표를 하게 되면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외부에서 1등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그쪽에 후보가 되거나 아니면 당대당 통합을 해서 단일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도 문제가 있습니다. 3억 원 정도의 기탁금은 당신의 퇴직금으로 낼 수 있겠죠. 뭐 그래도 공무원 오래 했으니까 연금이 나올 테니까 사는데 문제 없을 거고 부인도 뭐 처가도 부자라고 하니까 살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정치 활동을 하려면 정당이 현재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묶어서 정당처럼 조직을 만들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 겁니다. 이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과 어떤 식으로 합쳐야 될 겁니다.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그 조직을 움직일 수 있고 훨씬 쉽죠. 그 돈과 운동원 때문이라도 국힘당에 입당하거나 마지막에 아니면은 본인이 당을 만들어서 그 당을 국힘당과 합당하는 형태로 해서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될 겁니다. 아마 그 당을 만든다면 국민의힘에서 많은 사람이 빠져나와서 참여할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뭔가 이제 윤곽이 보이겠죠. 윤석열 씨가 야권에서 확실하다 그러면 많이 탈당하면서 국민의힘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죠? 그게 아니면 거기서 뭐 최재형 씨나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막 커버리면 둘이 비등비등 해줄 수도 있고, 그때 가게 되면 비교 교량 원칙에 따라서 어떤 판단들을 하겠죠. 최재형 씨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대체제로서 지금 쭉 하는 거 보게 되면 윤석열보다 더 아마추어다라는 느낌이고, 판사 공무원이구나. 지난 대선 때 반기문 씨가 보였던 그 한계 같은 거, 공무원 출신의 한계. 지난 20대 총선에서 황교안 씨가 보였던 그 한계 같은 거, 공무원 출신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일 줄 알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윤석열 대체제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그는 기반이 없습니다. 유승민, 홍준표와 경쟁해서 과연 이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최재형 씨를 홍준표나 유승민이 대체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현재 국민에서 가장 인상적인 사람은 이낙연입니다. 지금 추세로 간다면 저는 이낙연 씨가 이재명을 앞설 거라고 봅니다. 여권에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낙연 씨가 이길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재명 씨는 친문, 친노 인사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고 있고, 또 상당히 대한민국은 미국이 점령군으로 왔고 친일파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 제기를 하고 많은 언론도 제기하면서 이 급진적인 인물로 찍혀서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씨는 안동 사람인데 가장 좋은 군대는 영남의 표도 좀 갖고 오고 호남의 표가 딱 붙어서 가주면 당선되면 제일 좋고 분명히 이길 수 있죠. 근데 이 양반이 당선돼 가지고 친문이나 친노 세력을 친다 그래서 호남이
안 찍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그리고 호남 출신인 이낙연 씨로 돌아가는 순간에 이낙연이 바로 1위가 뜰 겁니다. 이제 윤석열 씨가 이번에 한번 쭉 겪으면서 올림픽 끝나고 나면 윤석열에 대한 공격도 이제 흐지부지 될 겁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윤석열 씨는 이번에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적당한 기기에 가을쯤에 또 굉장히 공격을 당할 겁니다. 근데 그때쯤에 이낙연 씨가 이재명을 앞서버리면은, 이낙연 씨가 여권의 1위가 돼버리면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치열해질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씨가 계속 1등을 하고 이낙연 씨가 2등이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여권은 윤석열에 대한 공격을 치열하게 안 합니다. 왜? 이재명이 1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친문 친노를 치게 되면은 여권은 친문 친노는 불편해. 차라리 윤석열이 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가 1등을 계속하게 되면은 윤석열에 대한 공격은 덜 치열해지고 여권에서, 반대로 이낙연 씨가 이재명 씨를 앞서면은 이재명은 친문 친노의 위협이 안 되니까 윤석열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강한 공격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의 정치 안의 구도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점점 이제 연말이 갈수록 이낙연 시대 윤석열 구도가 저는 만들어질 거로 봅니다. 또 다른 변수가 생기면 달리 예측을 해야 되지만 현재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지금 현재 대선을 쭉 하는 걸 보니까 계속 떠드는 게 적폐, 코로나, 경제 뭐 이런 국내 문제만 떠들고 있어요. 윤석열도 그렇고 뭐 조금 뭐 법치를 얘기하고 안보를 얘기했지만 아직은 잘 안 들립니다. 근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딱 되고 난 다음에 국내 정치는 이 숱한 룰이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죠. 문재인 씨는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개판이 된 건데 법대로 하니까 별로 본인이 할 게 없어요. 근데 외교 안보는 대통령이 통수권자를 결정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도 외교 안보 문제입니다. 미중 대립 문제, 남북 문제, 북핵 문제, 한미동맹, 한일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지금 윤석열 씨, 또 최재형 씨, 홍준표 이런 사람들이 보수의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떠드는 거나 또 여권서 이재명, 이낙연 이야기하는 거나 뭐 거의 뭐 큰 차이가 없고 뭐 그저 그래요. 근데 분명히 달라지는 건 외교안보 문제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보수 세력들이 목소리를 내달라. 그걸로 좌파와 차별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주문하는 게 이겁니다. 현재 육군 의무병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18개월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의 18개월 다 돼가고 있습니다. 저는 18개월을 해갖고는 대한민국 국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옛날처럼 21개월 내지 22개월로 환원한다는 주장을 보수 당에서 나오는, 세력에서 나오는 후보들이 주장하라는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지금 군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대부분의 대학에 적을 잇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보통 1년 6개월 쉬어가지고 3학기 만에 복학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개 4학기 쉬고 나오거든요. 그럴 바에는 21개월이나 22개월 군대 생활해도 24개월이 2년이니까 큰 차이가 없다. 또 취업도 보통 연 단위로 하니까 큰 무리가 없다. 그렇게라도 해서 국방을 유지하자. 그리고 이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런 국가를 끌고 나가는 것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것도 국민이거든요. 케네디가 명연설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말고도. 국민은 국가가 무엇을 해주는가 요구하기에 앞서 국민은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외교 안보를 잘 풀어야 되는데 이러한 국가가 잘 되기 위해서 국민은 어떻게 헌신을 할 것인가를 던져야죠. 보수의 대권 후보라면. 그런 문제를 던져놓고 나서 그럼 좌파는 이 얘기 절대 못한다. 그러고 나서 이 경쟁을 해야만 뚜렷이 차이가 나면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당선돼야만 이 좌파들이 저지른 숱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월성일학이 수치 조작해서 월성일학이 고의로 없앤 거, 김학의 불법 출금, 법치를 무시한 거, 김경수 이번에 유죄 나옴으로 해서 부정선거한 것들, 이 쌓이고 쌓인 이 정권의 적폐를 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당선돼도 민주당은 180석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외교안보에서 승리를 딱 이런 주제, 국민들이
군 복무 기간을 더 늘려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해도 당선된다면 그 국민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되는 게 뭐냐. 한미 동맹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핵심은 작통권,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입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이 탄생하게 된 거를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일제 35년 지배를 받았지만 자력으로 해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뭐 독립군, 의열당, 광복군 얘기하는데요. 마지막에 광복군 얘기하는데 그때 만든 부대 병력이 대대병력도 안 될 겁니다. 대대병력 그러면 뭐 600명에서 300명인데 2차 대전 말기에 일본군 총 숫자가 700만 명으로 제가 700만인가 800만인가 알고 있습니다. 조적지열이죠. 우리 힘으로는 일본을 독립 못합니다. 해방 못합니다. 근데 그러한 일본을 1000만 대군을 가진 미국이 원폭을 갖고 굴복시켰기 때문에 독립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불과 5년 뒤에 인민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린 자력으로 막을 능력이 없었어요. 인민군이 월등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선이 다 무너졌죠. 근데 그때 우리가 망하지 않고 살아난 것도 미국이 군단 병력의 장병을 희생시키면서 참전해 줬기 때문에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미동맹을 맺고 한미동맹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 군 통수권을 작전 통제권을 미군한테 맡겨서 지금까지 그 틀에서 우리가 안보를 걱정하지 않고 경제를 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좌파들은 이걸 계속 이제 주체성 문제로 거론해가지고 작전 통제권 갖고 와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승해 가는 순간 우리의 독립과 우리의 발전, 생존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대통령 되겠다는 후보들은 전시작전권 통제를 어떻게 하겠다 분명히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내걸고 당선이 돼야만 좌파를 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이 좌파들은 보수 세력이 당선돼도 계속 민족 주체성 거론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한일 문제를 분명히 해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웃한 나라에서 올림픽 하면은 그래도 가서 격려해 주는 게 도리죠. 싸우는 건 싸우더라도. 옛날에 그 DJ도 한일 월드컵 때는 갔습니다. 이 일본 탁 건들면 일반 국민들은 좋아하죠. 정서상으로 좋아하지만 실리가 뭐가 있습니까? 일본하고 협력하겠다. 이걸 던져놔야죠. 일본하고 적이 돼갖고 우리가 어떻게 생존을 합니까? 미워도 다시 한 번이죠. 그런 걸 툭툭 던지라 이겁니다. 윤석열이 던져도 좋고 최재형이 던져도 좋고 특히 최재형 씨는 지금 외교안보 쪽으로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홍준표, 유승민 던져야죠. 그래서 좌파랑 분명히 다른 걸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그중에 누가 하나가 대통령이 됐을 때 180석의 민주당을 리드하면서 정부를 끌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문하는 거는 지금까지 이제 한 달 동안 계속 윤석열에 대한 공격이 이어졌는데 큰 변동은 없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낙연 씨 추격이 눈에 띈다. 근데 보수와 진보 세력이 떠드는 주장이 뭐 고부고부다. 근데 앞으로 뭐가 달라야 되느냐. 외교안보에서 분명히 다른 걸 딱 보여주고 우리 생존 전략이 뭔지를 설명을 해라. 북한을 어떻게 소멸시킬래.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재인 정권이 김병기 법안을 만들어서 국정원을 완전히 초토화 바보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러한 국정원을 다시 돌리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그러한 국정원을 통해서 어떻게 핵을 가진 북한을 무너뜨릴 것이냐.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죠. 서독은 해냈습니다. 동독 정권을 붕괴시켰습니다. 우리 국정원도 현재 김병기 법안이 만들어준 법안 갖고도 북한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딱딱 해안을 던져놓고 가야만 승리한 이후에 민주당 좌파들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지금 현재 어쨌든 부동의 1위를 하고 있고 또 그 최재형 씨도 가세를 했고 홍준표, 유승민 등등이 있으니까 보수권의 후보들은 어떻게 너희랑 좌파가 다르다. 외교안보 문제에서 자기 의견들을 밝혀주십시오. 그것이 어쩌면 이번 대선의 필승 전략이고 승리 이후에 또 다른 승리를 하는 대전략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